반갑습니다. 한자로 배우는 원불교를 맡은 홍익학당 대표 윤홍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영육상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자는 지난번에 저희가 다뤘었는데요. 기억하시는지 이 글자를 보고 한번 같이 분석해 보죠. 요 위에 요 선에 주목하시면 한자에서 지금 위쪽에 선 하나를 그었잖아요. 그러면 하늘을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늘.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요거까지 하나 알아두시면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위라는 점을 또 강조해서 점 하나를 찍어놓으면 이것도 위입니다. 윗상자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하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뭔가 축복이 내려온다. 그러면 이게 우리 제사 지낸다는 의미를 하는 볼시자, 볼시자였죠. 예. 하늘에서 뭐가 내려온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지금 하늘을 가득이라는 걸 상징합니다. 하늘에 저 위에서 가득, 하늘을 가득 채우면서 뭐가 내려오죠? 내려온다는 겁니다. 이건 내려온다. 비들이,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 이게 비유자죠. 그래서 지금 위에 이 부분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온다는 걸 나타낸 건데 여기서는 지금 뭘 의미하고 싶은 거냐? 여기서는 영자는 신령 영자죠. 영적인 의미로 봐야 된다. 뭔가 영적인 축복이, 영적인 영감이 내려오고 있다. 신령한 계시가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입구자 세 개는 원래는 이 빗방울들을 의미합니다. 빗방울들을 의미하지만 입구자는 또 말하다도 되죠. 하늘에서 신령한 계시가 내려와서 입으로 메시지가 전달돼서 입으로 말이 나온다는, 하늘에서 뭔가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는 또 우리가 지금 두 사람이 이러고 있죠. 이것도 하늘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밑에 있는 선은 땅, 위에 있는 선은 하늘. 자, 그래서 한일자 그러면 하늘이에요. 두이자 그러면요 하늘과 땅. 석삼자는요 하늘과 땅과 그 사이의 생명체, 사람들. 한자에는 이런 의미가 부여됩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에 연결을 시켜주는 사람들, 샤먼들입니다. 무속, 무당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샤먼들이요. 그래서 결국 하늘에서 영감받는다는 뜻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이 글자만으로도 이미 하늘에서 영감을 받아서 계시를 받아서 뭔가 축복을 받아서 가피를 받아서 그 지상에서 하늘의 뜻을 구현하는, 하늘의 뜻을 인간의 언어로 번역하는 존재죠. 이런 뜻입니다. 신령이라는 것은 인간한테 임하는 하늘의 그 형체가 없는 계시, 뭐 영감, 신령함이죠. 그래서 이걸 결국 뭐냐면 이 신령함이라는 의미로도 많이 쓰지만 이 영 자체가 이제 뭐가 됐죠? 명사로 쓸 때는 영혼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영혼에는 공적영지 같은 더 영적인 측면이 있고 혼, 육근작용 같은 더 이제 생각, 감정, 오감의 측면도 있죠. 이 두 측면이 다 포함돼서 그냥 영, 우리가 이제 영이라고 부를 때는 순수한 영과 영혼의 의미를 다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 이렇게 할 때는 그게 영이라고 하는 건 공적 영지의 세계죠. 정신의 핵, 정신이죠. 정신인데 핵이에요. 정신의 핵. 육근작용 일으키기 이전에 정신의 핵. 그게 육근작용을 일으키면 우리가 말하는 혼적인 의미를 강조해서 이때는 이 영이란 건 신령한 혼 이런 의미입니다. 신령한 혼. 자, 이 정도 아시면 이 영자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쓰실지, 신령하다는 의미로 쓰실지, 신령한 영혼이라는 의미로 쓰실지, 더 근원적인 영혼의 더 핵이 되는, 정신의 핵이 되는 그 순수한 공적한 영지, 신령한 지혜. 여기도 영지죠. 신령한 지혜를 의미하는 데 쓸지. 이거는 이제 문맥상에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에 대해서는 이 정도 아시면 우리가 영육할 때 영은 지금 뭐겠어요? 영혼을 말하죠. 기본적으로. 공적 영지만 말하는 건 아니죠. 우리의 영혼, 생각, 감정, 오감이 우리 삶의 전부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마음으로 사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의 영역을 영혼. 그런데 사실은 마음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육체적 활동이 있어야 우리 마음이 또 그걸 가지고 오감을 취해서 마음이 우리가 굴리죠. 그래서 실제 우리는 사실은 마음만으로 살아가요. 하지만 이 육신이 없다면 이 마음은 정보를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육과 같이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는 마음을 느낀다. 이 몸뚱이마저도 사실은 우리는 오감이라는 마음작용으로 인지하거든요. 그래서 일체는 우리가 마음으로 인식한다. 이거를 이제 요즘 과학식으로 얘기하면 일체는 뇌의 작용이라는 거죠. 뇌가 인식한다. 뇌가 오감을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육과 만나는 지점이 생기죠. 과학적으로 설명하다 보면. 그런데 예전 어른들은 뇌라는 물질은 보조적이고 그 안에 있는 정신이 육군을 부리는 거다. 이렇게 보신 거죠. 그래서 정신과 그 작용인 육군작용. 그게 혼입니다. 우리의 혼. 그래서 이 육군작용의 이제 토대가 되는 육. 그래서 이 육은 각골문은 그냥 이거라고 했죠. 고기 조각이요. 고기 조각인데 나중에 여기에 결이 좀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아는 고기 육자가 됐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게 해설하면 요거는 전서죠. 전서에서는 지금 이게 좀 변형된 거죠. 고기 조각에 결이 하나 있는 거. 그래서 영과 육은 영혼과 이 공적한 정신 그리고 육군작용 그리고 육군작용의 또 토대가 되는 물질적인 몸뚱이 요거를 망라한 거죠. 그래서 영육이라는 거는 우리 삶 전체를 망라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육신을 토대로 해서 이 마음이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그리고 내 육신까지 나라고 생각하죠. 지금 누구나. 육신이 한계를 지어줘요. 그리고 이 육신은 이제 뭘로 우리가 온전하게 할 수 있죠? 의식주로. 입혀줘야 되고요. 먹여줘야 되고 쉴 자리를 줘야 됩니다. 거주할 자리를. 의식주로. 의식주가 물질의 사막이 되는 거죠. 육신의 사막. 영혼은요. 영혼의 사막은 뭐죠? 개정해. 정신수양으로 선정에 들어야 되고 사리연구로 지혜를 얻어야 되고 작업취사, 업을 짓 때 선은 취하고 악은 버려서 계율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게 영을 온전하게 하는 방법이면 육은 의식주로 온전하게 하자. 이게 영육상전입니다. 그래서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을 다 두루 갖추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쌍전으로 한번 가보죠. 영육을 쌍으로 온전하게 하려면 결국은 사막이다. 핵심은. 사막과 뭐죠? 이 사막이라는 게 영적인 사막은 뭐예요? 정신수양은 선정이죠. 사리연구는 지혜죠. 작업치사는 실천이죠. 그럼 정신 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옳은 건 하고 나쁜 건 하지 말자 이거고요. 물질의 사막을 치자면 의식주죠. 의식주로 온전해지죠. 여기까지. 그래서 물질 문명의 핵심, 정신 문명의 핵심입니다. 다 나왔죠. 그러니까 물질이 개벽하니까 개벽되니까 정신을 개벽합시다 하는 거는 이제 의식주가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거다. 문명이. 예전에 지금 그 조선 말 일제 강점기 때 상황을 보고 하신 말씀이니까 그때도 벌써 의식주가 뭔가 변하고 있다는 걸 크게 느끼신 건데 지금은 엄청나죠. 그때랑 비교도 안 되죠. 여기에 또 이 의식주로 대표되긴 하지만 결국 이 우리가 의식주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냐면 빠질 수 없는 게 또 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즐기면서 살아가느냐. 의식주에 기반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다 이제 의식주에 지금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식주의 락, 오락. 그러면 그 돌아다니는 것. 여행은 어떻게 다니고. 그러니까 인간의 삶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요. 그리고 서로 어떻게 이제 가르치느냐. 그래서 의식주 행육락 그러면 저기 손문 선생이 삼민주의에서 주장한 겁니다. 인간의 삶을 6가지. 물질 문명을요. 의식주 행육락. 근데 핵심은 의식주죠. 일단 의식주가 기본이고 그게 갖춰지면 이제 사람은 돌아다녀야 되고 즐거운 신바람 날 일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오락을 해야 돼요. 꼭 게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즐거운 거, 소확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서로 이 물질 문명도 교육을 통해 전수해야죠. 이 교육은 이제 정신 문명하고 또 연결됐겠죠. 물질적 교육이냐, 이제 정신적 교육이냐 해서 그래서 서로 이 사막을 통해 온전해지는데 쌍이라고 한 게 참 절묘한 게 지금 영과 육이 쌍으로 받아지는 거죠. 보시죠. 이게 왜 쌍인지, 왜 둘을 의미하게 된 건지. 자, 일단 분석은요. 밑에는 뭐죠? 손이죠. 손. 무조건 손입니다. 이거는 삼지창이 나오면 손이다. 혹시 삼지창이 서 있으면 풀이 될 수 있다. 이건 풀인데 조금이라도 눕혀져 있으면 손이다.
그래서 뭐 이렇게 손으로 표현할 때는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약간 기울여서 이렇게 하면 두 손이 되고요. 그렇죠? 그러면 손으로 어땠다는 거죠? 손을 썼다는 건 잡았다는 겁니다. 요거 하나가 뭐죠? 세추자죠. 세추자. 지금 이렇게 쓰죠? 세추자. 새 두 마리 잡은 거예요. 새 두 마리 쌍으로 잡았다. 어떻게 이게 새가 됐을까요? 지금 요 글자 보면 새가 보이세요? 요거는 어떠세요? 전서는 좀 더 새가 보이세요? 어떻게 이게 새가 되냐? 약간 이게 변형돼서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새 눈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글자가 멋을 내는 과정에서 되게 어려운 느낌의 글자로 표현했어요. 이런 식으로. 새 머리입니다. 새 몸뚱이. 자, 머리, 몸뚱이. 여기까지가 몸뚱이입니다. 하나, 둘, 새가 딱. 좀 새 같으세요? 네. 여기가 이제 주둥이. 네. 이 느낌 오세요? 지금 좀 더 새처럼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입을 좀 그려볼게요. 예. 그래서 몸뚱이가 있고 털이 3개. 원래 금문에는 꼬리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서에 오면서 꼬리가 생략됐어요. 그러면서 이게 또 뭔 뜻이 되냐면 그 꽁지 짧은 새 추자가 됐어요. 원형이랑 좀 안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전서에 오면서 생략돼 버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딱 이걸 보니까 꼬리가 없는 새네 해가지고 꽁지 짧은 새에다 쓰고 있습니다. 현재. 아무튼 그 새 두 마리를 잡았다. 이해되시죠? 전자로 가볼게요. 전자는요. 위에 이게 보통 이게 나오면요. 이게 만약에 여기서 한 획이 더 있으면 이거는 모으다는 의미로 풀면 됩니다. 모을 집자. 왜냐하면 이게 집사자의 윗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붕과 이게 들보예요. 그러니까 어디 집에 사람들이 대거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요. 집에다가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요. 사람들이 무릎 꿇고 모였는데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죠. 사람들 모아놓고 명령하다. 이게 명자입니다. 명령하다. 그러니까 모으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있으면 모으다인데 지금 이 경우는 모으다는 의미로 봐야 될 부분도 있고요. 이게 이 온전전자의 다른 전서 버전이 이렇게 된 게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모으다입니다. 땅에서 저 위에는 지근금자죠. 지근금자 자체가 모으다는 거예요. 지근금자가요. 구름이 땅에서 증기가 올라가 가지고 땅에서 올라가서 하늘에서 이렇게 펴진 겁니다. 그런데 위에는 모을 집자죠. 그러니까 지붕처럼 땅에서 수증기가 올라가서 하늘에서 뭉쳐가지고 지붕처럼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지근금자는 지금 이 순간 구름은 계속 시시각각 변하죠. 지금 이 순간의 구름을 말하는 거예요. 뭉친 구름.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땅에다 해버리면요. 땅에서 가장 좋은 순수한 옥만 모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게 옥을 의미해요. 옥.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풀 수가 없고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전서도 글자마다 메시지가 달라요. 지금 여기서는요. 여기만 보면 구슬이 임금왕 아니면 구슬옥인데 여기서는 구슬을 의미합니다. 구슬 3개를 꿰은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건데요. 옥을 여기는 위에 있는 이거는요. 이렇게도 쓰고요. 이렇게도 해서 어딘가로 들어가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드립자예요. 이게 지금 드립자거든요. 드립자가 원래 또 화살표처럼 원래 원형이 그렇습니다. 어딘가로 들어가면서 구슬 옥인데 옥 중에 상품만 가장 온전한 옥만 드린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 구입한다는 거죠. 최고의 옥만 구입하는 모습. 이런 한자를 쓸 때는 이거는 땅에서 가장 정순한 옥만 모았다는 의미고요. 그러니까 전서마다 다 다르게 풀어야 됩니다. 사실 조금씩 달라요. 취하는 의미가. 여기까지 보면 이해되시죠? 그러면 보세요. 0과 6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
두 마리 새를 다 잡아야 된다. 그것도 지극히 온전해가지고 하자가 하나도 없게. 하자 없는 것만 사들인다니까요. 옥에서. 하자 있는 거 버려지겠죠. 하자 없게 온전하게 만들어야 된다. 영과 육을 모두. 의식주 방면이나 개정해 방면이나 다 하자 없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영육상전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다음은 원만구족. 원만구족은요, 우리 이론상 요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원이죠, 원. 원인데 원이 가득 찰만 조금 더 찌그러짐이 없이 둥글다는 겁니다. 원이 가득 차서 구족, 조금 만족족자죠. 여기서 갖출 구자. 원이 조금 더 찌그러짐 없이 가득 차서 하자가 하나도 없이 둥글어서 조금 더 찌그러진 게 없다는 건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구족입니다. 부족의 반대죠. 예. 부족하다의 반대죠. 부족.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다 갖췄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론상의 진리를 원만구적 차원에서는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요. 천지에는 8가지 도가 있다. 길이 있다. 진리가 있다. 우주에, 천지는 여기서 우주를 말하거든요. 우주에 8가지 도가 있다고 했으면 그게 이론의 진리지 뭐겠어요. 그래서 항상 광명해야 되고 지혜로워야 되고요. 사리 판단이 있어서 광명, 밝아야 되고 항상 정성스러워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항상 순리대로 하고 불합리한 거는 합리적이지 않은 건 배격해야 되고 하늘처럼 공정해야 되고 항상 무념, 깨어 있어야 되고 잡념이 없이 깨어 있어야 되고 무량, 남을 나처럼 사랑해야 되고요. 수용, 항상 길흉을 수용해야 되고요. 천지의 도에는 본래 기륭이 없으니까 기륭을 어떤 일을 당하든지 수용해야 되고 생사에 매이지 않고 해탈한 상태가 됩니다. 요걸 제가 주역 8개에 맞춰서 배당해 본 거예요. 요건 제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세요. 여기 주역에서는 감개가 지혜고요. 리개가 초월이고요. 떠남이고요. 순명하다는 거는 손개고요. 무량한 사랑은 진개입니다. 아무리 음이 쪼개져서 너와 나를 다 쪼개놨더라도 양 하나가 다 뚫고 나가버리는, 다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순리는, 이 택개는요, 결실을 맺다. 쭉정이 알고 그걸 갈라서 잘못한 거는 버리고 잘한 것만 취하는 겁니다. 공정은 여긴 건개니까 하늘처럼 조금 더 하자 없어야 된다는 거고요. 무념은 간개인데 이건 산입니다. 산이 하늘하고 만나는 땅에서 제일 높은 데죠. 하늘과 늘 만나고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됐죠? 정성은 곤개입니다. 끝없는 이 땅처럼 두텁게 정성이 쌓이고 적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8개까지 해버렸네요. 아무튼 원만구족하다는 거예요. 그 이론상 안에 8개가 원만하게 갇혀 있다는 것도 원만구족이고 천지팔도가 우주를 굴리는 8가지 대도가 원만히 갇혀 있다는 것도 원만구족입니다. 그래서 원만 먼저 볼까요? 원은 자 지난번에 한번 했죠? 기억하시나요? 요게 포인트라고 그랬죠? 요게 원이다. 둥그런자입니다. 요게 이론상이에요. 찌그러져 있는데요. 이게 이론상입니다. 이론상 그려놓고 밑에 뭐라고요? 소시요. 요게 지금 조개패자가 아니라 소시라고요. 솥은 원래 발을 이렇게 그렸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죠? 그 솥의 아가리, 둥근 아가리를 말합니다. 입, 솥의 입이 둥글다. 그걸 한 번 더 표현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거를 인원원자, 뭐 이렇게 사람 숫자 셀 때 쓰니까 이거를 한 번 더 표현합니다. 둥글다는 걸 한 번 더 넣은 거예요. 둥글다. 그 솥, 그 아가리, 둥근 그 둘레를 표현한 거다. 지금 말하는 거다. 그래서 원입니다. 둥그런. 둥글고 요거는요 가득 찰만. 이건 워낙 그 자주 접하는 한자죠. 많은 뭐죠? 말렙 할 때도 원불교는 레벨업을 되게 중시합니다. 가득 찰만 레벨랩 해가지고 만렙. 그럼 이제 왜 만이냐 이게? 자, 물 숫자입니다 이게. 이 재밌는 게 물 숫자 하면요 8개 중에 감개도 알 수 있어요. 똑같아요. 한자랑 괴가 지금 통합니다.
둘 다 그림이에요. 상이에요. 요걸 세워놓으면 물 숫자예요. 그래서 뭔가 중심에 강하게 흐르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또 흘러가는 이 물결을 표시한 거예요. 감개도 그래요. 이 끊어져 있는데 이 물결 자체들은 끊어져 있는데 안에 강하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밀고 가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양기가 있다. 음 속에 양기가 있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자, 물인 건 알겠는데 요건 뭘까요? 요거 아주 난해한 글자입니다. 근데 이거 보세요. 이거 분석되세요? 이거 뭘까요? 아는 친구 나왔잖아요. 아까 바로 좀 전에 했죠. 들입자입니다. 들어갈 입자예요. 들어갈 입자가 이렇게 두 개 있으면 이렇게 나란히 들어가다는 양자입니다. 요 자체도 글자예요. 근데 지금 이건 뭐냐? 이게 손잡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물통이 있는데 물통마다 물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요 두 개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들고 있는 겁니다. 물통 두 개 세트를 지금 손으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물이 가득 차 있다. 물이 가득 차 있다. 이쪽 물통에도 가득 차 있다. 여기는 이제 손잡이입니다. 잡을 수 있는 손잡이. 이거 보시면 딱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물통이 뭐랄까요? 약간 보온병 한 두 개 연결해가지고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1+1. 그 지금 딱 보시면 지금 여기 뭔가 있죠. 탄산음료 주로 이렇게 팔던데요. 위에 딱 연결해가지고 손잡이로 딱 들 수 있게. 거기에 물이 가득 차 있다. 꽉 차 있는 가득 찰만. 이제 이해되시죠? 뭐든지 자, 그 이해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한기는 헛소리가 나. 한자는 암기다. 합쳐져서 한자는 암기다 아닙니다. 뭐라고요? 한자는 이해다. 이해 과목으로. 한자를 암기 과목에서 이해 과목으로 제가 바꿔드릴게요. 구족은 뭘까요? 이것도 좀 새로 나온 글자네요. 자, 또 이거 나왔는데 이거 보통 이러면요 눈목자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눈을 이렇게 그리거든요. 그래서 점은 이제 안 그리기도 하니까 눈목자인데 보통 근데 다 눈목자가 아닌 게 이런 경우에는 솥에서 온 게 많아요. 아까 조개패자도 그 조개패자로 보였던 것도 솥이었잖아요. 알고 보면 그래서 이것도 솥입니다. 사실은 솥인데 이게 생략돼 버린 거예요. 발이 생략되고 몸뚱이만 이렇게 남은 거죠. 솥의 몸뚱이만. 그리고 뭐예요? 손으로 이 각골문은 이래요. 그 각골문 근문이 다 표현하는 게 확실히 나름의 뭐 다른 점이 있어요. 각골문에서 솥은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생략돼 버린 거죠. 전서에 오면서 솥을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솥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제사 지낼 때 솥에다 음식을 넣어서 바치는 게 되게 중요한 그 제사 문화가 되게 중요했거든요. 은나라 주나라 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솥을 갖고 있으면 다 갖췄다. 이거. 지금 제사 지낼 준비 끝. 그러니까 다 갖췄어. 이런 거. 그래서 솥을 들고 있는 게 지금 갖출 구자가 있는. 그러니까 다른 거 좀 다른 거 있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솥이 있네요. 솥에다가 그 희생이라고 하죠. 그 제사 지낼 그 음식을 넣어가지고 바치는. 뭐 소나 이렇게 양 잡아서 바치는. 그래서 갖출 구자가 됐고요. 왜 이게 이렇게 됐습니까? 하면 위에 요 소다고요. 소는 이렇게 합쳐지다가 이렇게 합쳐져요. 그러다가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생략이 되다 보니까 조금씩. 그래서 지금 이거랑 만난 거죠, 둘이. 그래서 갖출 구자가 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혹시 밑에 이렇게 있을 때는 두 손일 수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두 손일 수 있다. 네, 뭔가 받치는 게 이렇게 이렇게 뭔가 물건 받침대 같이 생긴 게 보이면 두 손으로 이렇게 받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을 갖추게 됐을 수 있다. 생각해 보시고요. 자, 발족자는 이제 알아볼게요. 너무나 많이 쓰지만 잘 모르시는 한자죠. 왜 이렇게 모양이 됐는지. 발 그러면 무조건 이게 떠오르셔야 돼요. 발바닥. 그렇죠?
자, 두툼한 발바닥하고 발가락 3개.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손가락은 5개 다 못 그리니까. 여러분 같으면 거북이 껍질에다가 5개 일일이 다 손가락 새기겠어요? 2번에 끝낼 수 있는데. 발바닥 그려봐 그러면 손은 이렇게 2번에 끝. 하나, 둘 끝낼 수 있어요. 발도. 창조적이죠. 2번에 발바닥과 발가락까지 다 표현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아는 이게 각골문인데요. 금문에 오면 벌써 이렇게 변해요. 이게 전서에서 이렇게 해서 그칠지자 우리가 아는 이제 해석까지 오면 이렇게 딱 그칠지자로 변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칠지자로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이걸 봤을 때. 이게 지금 그칠지자로 변형됐지만 이게 또 다른 모습으로 변형돼요. 이런 식으로도 변형돼 많이 이런 글자 나오죠. 뭐 이런 거 다 이거 변형입니다. 이것도 다 발의 변형입니다. 그러니까 발을 가지고 무수하게 변형해서 쓰는데 그친다는 의미로 올 때는 주로 일이 왔는데,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변형됐더라도 설사 그치다는 의미만 있다고 보시면 안 돼요. 발이란 건 그치거나 걷거나 다 해당돼요. 그러니까 걷는다는 의미로 풀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의미를 보다 보면. 그러니까 꼭 그치다라고만 보시면 안 된다. 아무튼 발을 의미한다라는 점에서는 주목하시라 이거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보세요. 전서도 좀 지금 우리가 하는 해서처럼은 안 쓰죠. 그런데 원형이 보일까요? 약간 이렇게 전서는요. 이 부분을 발의 아래 부분을 밑으로 빼요. 원형을 좀 많이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이게 뭐라고요? 사실은 이거라고요. 그래서 그럼 요 위에 네모가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요. 요거는 발을 정자가 됩니다. 이거는 못이에요, 못. 어떤 목표 지점. 목표 지점을 한일인 이걸로 그리다가 나중에 한일로 바뀌어요. 전서에 오면서. 그럼 뭐냐? 어떤 목적지에 가서 목적지로 가는 거예요. 목적지에 가서 가는 바로 잡으러 가든가 가서 그 바로 잡고 거기에 멈추든가. 나중에 자세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느 성에 난리가 났대요. 그럼 반란을 평정하러 가는 거죠. 반란을 평정하러 가는 것도 바로잡음이고 가서 평정하고 그 목적을 완수하고 거기서 그쳐 있는 거. 목적을 완수하고 그칠 지자. 쉰다고 봐도 바른 진리의 바른 목표에서 쉬고 있는 거죠. 2가지로 풀 수 있는데 해서는 이렇게 지금 그칠 지자가 약간 변형됐는데 이것도 그칠 지자예요. 그러니까 결국 발을 정자랑 되게 비슷해 보이게 됐죠. 전서에서는. 근데 이거의 각골문은 이래요. 이게 뭔지 아시면 재밌을 거예요. 이게 발을 정자랑은 다릅니다. 이거는 목표 지점을 말해요. 그런데 그 발족자에서는 튼실한 종아리를 표현한 거예요. 튼실한. 그 무다리 같은 거 있잖아요. 튼실한 종아리에 발이 달린 이게 원래 각골문이에요. 이 발족자예요. 좀 다르죠 지금. 그러니까 어느 목표 지점을 향해 가는 것처럼 변형돼 버렸다고요. 각골문 발을 정자 비슷하게 변형됐는데 발족자는 원래 각골문은 이거다. 그래서 이 튼실한 종아리 부분과 발바닥 부분 이게 남아서 종아리에 발바닥 그려놓은 게 지금 발족자가 됩니다. 이래시죠. 그러니까 그 발로 여기저기 그냥 걸어다니는 발을 그려놓은 거예요. 발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발족자. 그런데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어때요? 결국은 그래서 걸어다니는데 결국은 이게 그칠 지자로도 보면 다리 뭔가 만족스러워서 쉬고 있는 모습도 되죠. 뭔가 부족해서 걸어가는데 쉬고 있는 모습으로 보면 만족하다. 그래서 만족하다로도 푸는 거예요. 만족하다로도 풀고 그냥 발이라고도 풀고. 발은 돌아다니는 건데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만족하는 지점에 가면 쉴 거 아니에요. 멈췄다는 의미에서는 또 만족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 보시면 이 종아리였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어느 목표 지점을 향해 가는 발처럼 발을 정자 비슷하게 돼버린 부분도 있다. 그래서 어느 목표 지점을 향해 걸어가다 아니면 목표 지점에 가서 쉬고 있다 하는 발을 정자랑 통하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만족하다는 의미로까지 쓰이게 됐습니다. 원하는 데 갔다는 거죠. 원하는 데 갔다. 자, 그래서 지금
둥글어서 조금도 찌그러짐이 없는, 이건 찌그러짐이 있지만 그 의미하는 건 그겁니다. 둥글어서 조금도 찌그러짐이 없게 꽉 차 있는 상태에서 모든 거를 다 빠진 거 하나도 없이 갖추고 있고 제사의 솥을 갖췄으니 다 갖췄고 만족한다. 뭐 부족한 게, 그러니까 마음에 부족한 게 하나도 없고 됐죠. 원망구적. 자, 이 정도 뭐 아시면 더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지공무살. 자, 이론상은 천지팔도를 갖추고 있어서 조금도 그 부족한 게 없어요. 진리에 부족한 게 없어요. 이론상 안에, 그러니까 텅 비어 있는 것 같지만 공이죠. 텅 비어 있는 것 같은데 원만하네 이겁니다. 텅 비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중에 진리 하나는 없어도 그 부분이 찌그러지겠죠. 꽉 차. 이론상이 텅 빈 것 같지만 진리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론상만 따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론상만 따르면 아까 말한 정이 되겠죠. 하나에 그치다. 진리에 딱 머무른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진리에 머무른 모습. 이 진리를 아니까. 그래서 이론상은요. 텅 비어 있되 원만하며 항상 진리대로 정, 사특함을 깨부시고 올바름을 구현할 수 있는 그 진리로 꽉 차 있다. 그리고 그 진리, 이론상의 진리대로만 실천하면 우리는 항상 올바를 수 있다. 그래서 공, 텅 비어 있되 원만하게 진리를 다 갖추고 있으면서 실제로 그 작용 또한 올바르다는 겁니다. 사특하지 않고 올바르다. 그래서 이 아까 원망구족이 원을 대표했다면 지공무사는 이론상의 올바름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론상은 올바르기 때문에 지극히 공정해서 사사로움이 하나도 없다. 이를 지자에서 이게 뭐 같으세요? 여기 어느 땅입니다. 땅. 밑에 선이 있으면 땅으로 보세요. 어느 땅에 뭐가 꽂힌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거를 화살을 꽂혔다고 보는데요. 옛날 화살 시자가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달라요. 화살 시자랑은 사실은. 화살이 꽂혔다고 많이 봅니다. 실제로. 근데 이게 그래서 지금 화살을 내가 쐈는데 날아가서 어디 꽂힌 데 있잖아요. 거기가 이를 지자. 거기까지 도달했다. 요즘 화살 안 쏘시니까 골프를 치시면 공이 날아가서 딱 꽂힌 데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점, 그 지점을 설명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화살로 보시는 게 무난한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거잖아요. 예. 예. 보통 예전에 화살 모양은 좀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이 글자만 놓고 보면 이 글자가 있어요. 그 각골문에 있어요. 이 글자가. 뭘까요? 요 사귈교자가 이겁니다. 그럼 사귈교자는 뭐냐? 누구랑 누구랑 사귀는 게 아니고요. 교차할 교자에서 온 겁니다. 이게 누구랑 누가 사귀게요? 다리를 되게 강조해놓은 거 아시겠어요? 팔하고 다리가 계속 교차하면서 걷는 걸 말해요. 얘랑 사귀는 거예요. 나는 안 외롭지 않으시겠죠? 이렇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둘이 계속 교차하니까. 이해되세요? 이게 교차하다예요. 사귀다, 만나다. 계속 만나니까 애들 둘이. 근데 이거를 그려놓고는 그러면 이를 지자라고 지금 이게 지금 변형돼서 위에가 선이 하나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를 지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화살이 꽂혔다면 아마 이런 식으로 아마 그렸을 텐데, 근데 화살로 보는 게 의미상 이해는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쏴서 딱 어딘가 지점에 화살이 떨어졌다 이런 의미가 그 느낌이 잘 오는 것 같은데, 그럼 이걸로 풀면 뭐가 될까요? 이걸로 풀면요. 사람이 다리를 부지런히 걸어서 어느 지점에 도달했다. 어디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 지점 쪽에서 본 거예요. 그 사람 왔어 이겁니다. 떠나보는 입장이 아니라 도착하는 입장에서 그 사람 왔어. 이건 저만 이렇게 주장해요. 저는 그림 살짝 다른 것도 못 견디거든요. 이건 분명히 교차할 교자인데 사람들은 중국 학자나 한국 학자나 다 그냥 화살이라고 하니까 그 말도 저는 좋아서 소개는 해드리고, 제 의견은 이게 원래 이 그림 자체는 교차할 교자입니다. 사람이 부지런히 걸어서 어딘가 도착했다. 이거 지금 딱 마라톤 그거 같지 않으세요? 달리기. 선 그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도착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르렀다. 됐죠? 그래서 원래는 이르다는 뜻인데 이르다. 근데 저 끝까지 도달했다. 근데 마라톤 만약에 끝까지 도착하면 이르다라고 말하기는 되게 부족하죠. 여기다 의미를 더해서 갈 때까지 갔다는 의미, 지극하다 의미를 더한 것. 진짜 끝까지 갔다. 목표 지점 저 끝까지 한계까지 도달했다 해서 지극하다라고 풉니다. 주역에서도 지극하다 곤이여 곤께 찬양할 때 지극하다라고 찬양합니다. 하늘을 찬양할 때는 위대하다 건께요. 그러니까 하늘에다가는 위대하다고 해주고요. 클 때자 써주고 그 땅에다가는 지극하다 써줍니다. 그래서 꼭 차별이 있는 건 아닌데 굳이 고를 때 약간 다른 의미로 고를 때 이거는 뭔가 땅에 도달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극하다 곤께요 이렇게 해줍니다. 그때도 이미 단순히 이르렀다가 아니에요. 지극하다. 갈 때까지 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극히라는 건 정말 갈 때까지가 남김없이 그 재능을 다 발휘한 상태. 정말 그 뭐죠? 마라톤 그 근원이 된 있죠. 그 병사가 알리려고 승전보를 알리려고 진짜 목숨을 걸고 와서 이렇게 딱 도달해서 이겼어요 하고 죽잖아요. 그런 느낌이랑 비슷해요. 그걸 한자는 아테네에서 왔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시면 좀 느낌 오실까요? 지극하다.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간 모습. 그러니까 화살하고 제가 왜 화살 쏘는 게 좋냐면 화살이 날아갈 때까지 날아간 거 아닌가요? 힘 다 해서 떨어진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화살로 봐도 의미가 좋다고. 날아갈 때까지 날아가다가 탁 떨어져. 그럼 이것도 같이 보면 사람이 걸어갈 때까지 걸어간 거 아닌가요? 갈 때까지 가서 도달했다. 어느 지점에. 그 도달한 지점이 도달했다도 되지만 진짜 갈 때까지 갔다. 지극하다 의미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극히 공정하다예요. 그냥 공정한 게 아닙니다. 갈 때까지 간 공정함입니다. 하늘은. 그래서 공정하다는 뭐냐? 이건 나누다예요. 나누다, 쪼개다예요. 요 덩어리 하나를 쪼갰다.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덩어리 하나를 쪼갰다. 아까 요 동그라미나 네모로 그리면 이러면 각골문입니다. 뭐 덩어리 물건 하나를 쪼갰다. 그냥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동그래진 형태로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죠. 지금. 그래서 공. 근데 재미있는 게 공은요. 여기 좀 동그랗게 처음에는 동그라미는 아니었는데 어떤 물건을 쪼개다는 의미인데 동그래지면 뭐가 재밌냐면요. 벼화자, 벼를 내 것으로 이렇게 동그라미가 사사롭게 내 것으로 취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뭐가 됐죠? 벼화자에 사사로울 사자가 됐죠. 그럼 공자랑 지금 딱 반대가 되죠. 사사로울 사자랑 공자랑 이거 통하죠. 내려오다가 통해진 거예요. 서로 연계가 되면서 벼를 내 것이라고 이렇게 팔로 움켜진 모습이에요. 지금 동그랗게 말았다는 거 팔로 움켜진 내 거. 공자는요. 네 거 내놔죠. 나눠. 너만 갖지 말고 나눠. 나누라는 의미가 된다. 공정하다는 건 공평하게 나눠. 사사롭다는 건 나만 가질래. 이 두 마음이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드러나잖아요. 피자를 시켰어요. 첫 마음이 뭔가요? 나눠야지인가요? 아니면 내가 일단 배고프니 나부터 좀 먹어야겠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 공사가 갈린. 자, 가볼까요? 무사. 쉽습니다. 무는 이제 뭐 익숙하시죠? 네. 사람이 여기 사람이 반복학습으로 이제 여러분 뭐 이것도 좀 아까 그 손잡이 비슷하죠. 가득 찰 만자. 요 글자를 많이 쓰는데 뭔가 걸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옷에다가 걸어놓은 거. 그래서 사람이 춤을 추다 보니까 사라져 버리더라. 나를 잊게 되더라. 춤만 남지 난 사라지더라. 없을 묻자. 없어졌다는 거죠. 포인트가 없어졌다. 뭐가 없어졌다? 사가 없어졌다. 자, 이게 왜 휘어져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나무 목이에요. 위로 뻗은가지 아래로 뻗은가지. 그래서 여기다 선을 그으면 뿌리 본자. 여기다 선을 그으면 말단 말자. 자, 그런데 이렇게 이 나무는 나무인데 이렇게 휘어 있어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죠. 여기에 쌀알들이 달려 있으니까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해서 고개 숙인 나무. 요게 벼입니다. 그래서 이 고개 숙인 거를 끊어버린 거예요. 해서에서는.
이 똑같죠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하고 팔로 움켜쥐는 거. 그래서 이것만 해도 사사로움이에요. 이거를 깨트리면 공이 된다. 혼자 먹으려는 걸 나눠 먹으면 공이 된다. 그래서 이론 상자리는 지극히 공정해서 사사로움이 없다는 건 누구 하나를 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주에서 누구 한 명을 따로 친애해가지고 내가 편애해서 그 사람을 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론상은 모든 중생, 모든 동포를, 모든 인류를 공평하게 대한다는 겁니다. 이게 노자에서 천지불인, 천지는 인하지 않는다. 거기서 인이요, 친애하다는 뜻이에요. 천지는 누구 한 명을 친애하지 않는다. 공평하게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천지불인. 천지는 인자하지 않다. 그거는 천지는 특별히 나한테만 인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일 있으면 그래요. 하늘을 왜 나만 미워하지? 천지는 그런 관심이 없습니다. 또 잘 되면 천지는 나만 이뻐하는 것 같아. 그럴 리가 없어요. 천지불인. 천지는 그렇게 친애하지 않습니다. 사사롭게 친애하지 않습니다. 지공무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공덕을 쌓으면 복을 받고 보은을 하면 복을 받고 배은을 하면 해를 입히면 벌을 받는 거지. 너는 이쁘니까 해를 입혔지만 중생들한테 복을 주고 너는 내가 특별히 사사롭게 미워하니까 복을 지어도 안 주겠다. 벌을 주겠다. 이런 게 없다. 이게 지공무사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공정해서 사사로움이 없다가 공원정 중에 올바름을 설명한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